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다음 달이면 확산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의 끝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미국 내 마켓 진열대에서 식료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26,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부터 학생들의 첫 마스크 사용을 금지합니다. 필터 성능이 좋고 얼굴에 잘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퍼시픽 화물열차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절도범들을 용서치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벌리힐스 지역의 대형 코로나 무료 테스트 센터가 어제 오픈했습니다. PCR 테스트 검사 결과를 24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를 지시했고 러시아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서방 국가들의 이 같은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와 관련해 너무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급격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연내에 5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금 인상조차 없었던 근로자들은 더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가주 빅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어제 저녁 현재 700에이커를 전소시키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35%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하철역에서는 한 남성을 선로로 또 밀어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떨어진 남성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 용의자는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한국 내 확인 7주 만에 우세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급증으로 의료와 물류 등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역 급행철도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실패했다면서 비판하며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NFL 플레이오프에서 LA 램스가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30대 27로 승리하고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와 맞붙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챔피언십은 신시내티와 캔자스시티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LPGA 투어 힐튼 챔피언십에서 데니얼 강 선수가 합계 16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시즌 LPGA 통산 6승째입니다. LA 레이커스는 마이애미에게 107대 113으로 패했고 LA 클리퍼스는 뉴욕 닉스에게 102대 110으로 패했습니다. 순위는 한 계단씩 떨어져 레이커스는 8위, 클리퍼스는 9위가 됐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은 첼시와의 프리미어 경기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부임 후 첫 패배를 맞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 준비제도의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의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6.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통합교육부가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부터 마스크 규정을 강화하는데요. 첫 마스크는 이제 쓰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첫 마스크 사용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주말 내내 이 학부형들에게 이메일과 메시지 등으로 통합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LA통합교육부는 오늘부터 학생들은 야외 활동을 포함해 학교 내에서 항상 첫 마스크가 아닌 코 부위와 와이어로 된 이 밀착형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술용 마스크나 N95와 같은 고품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는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A통합교육부의 샤넌 하버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비율은 떨어졌지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첫 마스크 사용을 금한 것은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장애가 있거나 의학적 또는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학생들은 예외를 둔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세크라멘토를 지역구로 하는 리처드 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오늘 K-12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접종 의무 리스트에 코로나 백신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펜 의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은 올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잘못된 정보를 줄이기 위해 발의하는 백신 관련 두 번째 법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12살 이상 청소년들의 부모의 동의나 인지 없이도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적 확산에 따라 원격 수업을 연장했던 USC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USC는 지난 10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개강한 봄학기가 24일 오늘부터는 대면 강의도 시작돼 캠퍼스를 개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쳤어야 하며 캠퍼스에서는 첫 마스크 대신 고품질의 의료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격 수업을 이달부터 시작한 UCLA도 31일 다음 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대학청은 성명을 통해 UCLA와 LA 카운티 내 확진자 수 감소 및 지난달에 발표된 새로운 캠퍼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프로토콜, 백신 부스터샷 의무화 등으로 대면 수업을 다음 주부터 31일부터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컬버시티 교육부는 겨울방학 후 등교하는 학생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교사들 배치에도 어려움이 일자 지난주 사흘간 수업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컬버시티 교육부는 대면 수업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사데나 시티 컬리지도 2주간의 원격 수업을 거쳐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의 또 하나의 대형 코로나 무료 테스트 센터가 오픈했습니다. 코로나 테스트 센터는 어제 저녁 6시 베벌리힐스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9900 놀스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에 위치한 쇼핑몰 야외 주차장에서 운영됩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 운영되고 지역 내 이른바 퍼스트 리스판더가 우선적으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LA 국제공항 인근 9800 사우스 세플바다 블루바드에서는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테스트 센터도 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픈한 이 9900 놀스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의 테스트 센터에서는 검사 후 24시간 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PCR 검사는 무료로 실시됩니다. 또한 신속 항원
검사인 이 테스트 경우에는 $95를 지불해야 되고 30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PCR 검사비는 $249가 지불돼야 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다음 달이면 미국 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인 한스 클루즈 소장도 세계적 대유행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YTN입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음 달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영국과 이스라엘의 확산 패턴을 보면 정점을 찍은 뒤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입니다. So things are looking good. We don't want to get overconfident, but they all look like they'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right now.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한 뉴욕 등 동북부와 중서부 주들은 이미 감소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남부와 서부주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순쯤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뒤늦게 확산한 주들도 동북부 주들의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본 겁니다. But if the pattern follows the trend that we're seeing in other places, such as the Northeast, I believe that you will start to see a turnaround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이처럼 희망적인 전망은 유럽에서도 나왔습니다.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에서 3월까지 6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뒤 급증세가 진정되고 나면 몇 주나 몇 달간은 잠잠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연말쯤에 코로나19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대유행 수준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AFP 통신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절 독감처럼 바뀐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병원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유증상 감염자의 업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병원 인력 중에서도 격리 대상인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급증하면서 일손이 심각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내 병원 5분의 1 이상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저지주의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는 지난달 하루 직원 3,500명 가운데 191명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의 인력난이 이렇게 심해지자 필수 의료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려면 코로나 감염 직원의 업무 복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말 지침을 개정해서 증상이 경미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근로자가 보다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격리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닷새로 단축했습니다. 특히 직장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격리 기간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병원은 무증상이거나 증상에 경미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요새 장 보러 가시면 원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또 식료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되는 분위기인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YTN입니다.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 위에 상품들이 드문드문 비어 있습니다. 일부 육류 제품은 모두 판매된 뒤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둘째 주 들어 미국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떨어졌습니다. 재고율 90% 이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물론 지난해 여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 과자, 냉장 반죽 등 일부 품목은 재고율이 60-70%로 추락했습니다. You're seeing it in general across the store. There is less supply. I don't know that it's category specific because I can tell you everyone we meet with, from pet food to detergent to cereal, they're all confronting the same challenge.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해져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통망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We heard reports from companies talking about they've had more positive tests in the past 2 weeks than they had in all of 2020. Those positive tests are taking people off the front lines.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난 생필품 공급난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와 눈폭풍도 유통망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공급망 위기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1월 2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70도 초중반대를 유지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한낮에 따스한 햇살까지 비치면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다소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불겠고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8도, 45도, 해안 지역은 68도, 4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은 4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710번 노르스선상입니다. 올림픽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웨스트 선상 너들리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크로스로드 파크웨이로 내리는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레인에 걸쳐서 아이스박스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 스투드베이커 로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강풍 대단했었죠. 곳곳에 피해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던 강풍은 토요일 이른 아침 그리고 몇몇 지대는 일요일까지 이어졌는데요. 강한 바람 소리가 거셌던 밤을 지나 어제 아침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도 나뭇잎들이 인도와 차도 위에 떨어져 보행자들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LA 동부 클레어몬트에서는 최악의 피해가 보고되면서 오늘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 클레어몬트에서 발생한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복구 작업이 향후 며칠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클레어몬트 힐즈 월더니스 공원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됐고 백블럭 이스트 11가에 위치한 한 주택은 건너편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집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클레어몬트 컬리지 부근 푸톨 북쪽의 몬테비스타에서도 나무들이 바람에 못 이겨 쓰러지면서 차량들과 주택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클레어몬트 학교는 오늘 휴교하는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또 클레어몬트를 비롯해서 몬트레이 파크와 글렌도라, 샌디마스, 로즈미드 그리고 사우스 파사데나에 걸쳐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클레어몬트의 경우 전체 주민 20%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절경으로 유명한 중가주의 빅서 해안 인근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하이웨이가 폐쇄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몬트레이 카운티 소방당국은 빅서 일대의 팔로 콜로라도 캐년에서 발생한 콜로라도 산불이 확산해 지난 21일 밤 태평양 해변을 따라 이어져 있는 일본 하이웨이의 21마일 구간 양방향이 폐쇄되고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화재는 대피령이 발령된 21일 밤까지 약 100에이커를 태웠지만 강풍으로 인해서 23일 현재 700에이커까지 확대됐고 진화율 35%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미국 내 급격한 인플레이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을 조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12월 7%나 급등해 1982년 6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심각한 지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시아 지역의 공장들이 대거 문을 닫은 점, 항만 등 물류가 마비된 점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프라사드 코넬대 무역정책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에스워 플라사드는 특히 상품과 원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망 교란의 폭풍은 미국은 섬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공장 폐쇄와 공급망 교란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과욕이 그 추세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IT 경제학자 포브스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증가는 세계적인 요인이 때문이라면서도 국내 요소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 고문을 지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다른 선진국보다 유독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입니다.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돈을 풀었고 미국 역시 5조 달러의 지출을 승인했는데 다른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입니다.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하면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코로나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악 수준이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 때문이냐, 이렇게 요약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조명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난해 큰 폭 상승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서 지갑이 더 얇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2.4%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4.7% 올랐지만 물가가 7% 상승해서 임금 인상분을 오히려 상쇄했다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본 것처럼 고물가와 높은 임금 상승이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제 주체 간의 고물가 기대가 형성되면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또 노동자는 임금 상승을 요구해서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르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인 상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상황이 생긴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전히 향후 기업 경영의 최대 위험 요소로 기업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이달에 진행한 분기 경영 실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6%가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향후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8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비용 상승 압박을 우려한 기업이 31%에 달했고 16%는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20%의 기업이 우려했던 공급망 중단은 이번 조사에서는 12%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제공업체인 팩트세트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스탠다드 & 포어스 500 지수의 소속 기업 5분의 1가량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소속 기업의 약 절반가량이 각각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이른바 거대 정보기술 기업인 빅테크들이 주역을 맡을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수혜를 본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빅테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발 수요 증가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 연내 5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4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했던 골드만삭스는 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에 기존 예상보다 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FOMC 연준 공개시장위원회가 인플레 상황이 바뀔 때까지는 모든 회의마다 일정한 긴축 조처를 원할 리스크가 있다며 이로 인해 5월에 금리 인상이나 조기 대차 대조표 축소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 인상이 4차례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대로 금리가 오르면 2018년 12월 이후 첫 번째 인상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5차례 인상 전망도 커지고 있다고 CNBC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5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 60%다라고 CME 패드워치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최대 7차례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준이 직면한 큰 질문은 2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플레가 얼마나 내려갈지, 그리고 인플레가 충분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윌리엄 잉글리시 예일대 교수는 연준이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훨씬 더 빨리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레타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속도는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며 연준의 조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박료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미국에서 압류될 위기에 처한 호화 유람선 한 척이 700명의 승객을 태운 채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유람선 업체 크리스탈 크루즈 소속의 크리스탈 심포니호가 미국 법원의 압류영장이 발부된 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입항하지 않은 채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로 회항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탈 크루즈의 선박료를 공급하는 유류 회사는 밀린 대금 12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이 유람선 매각을 통한 대금 회수 용도로 크리스탈 심포니오의 압류를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크리스탈 심포니오가 2주간의 카리브해 항해를 마치고 지난 22일 마이애미에 입항하면 곧 압류 명령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압류될 위기에 처한 크리스탈 심포니오는 돌연 방향을 틀어 바하마에 정박했습니다.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억만장자인 림콕타이가 설립한 관광기업 겐팅 홍콩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LA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 경과, 철도회사 간에 니탓,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철도 선로에 도둑들이 침입해 컨테이너에 실린 택배 상품을 싹쓸이해갔습니다. 사건 현장은 또 화제가 된 사진들도 많이 공개가 됐었죠. 화물 집결지 중 하나로 도둑들은 철도회사 유니언 퍼시픽의 화물열차를 노렸고 현장에는 도둑들이 버린 박스 수천 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소를 함께 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곳은 무슨 제3세계 같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은 LA에서 열차 절도가 160%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손실액이 지난해 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열차 절도는 대부분 소규모지만 LA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규모가 다르다며 꽤 조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최근 드론이나 무단 침입 적발 시스템, 절도 방지용 울타리 등도 설치했다고 말하고 사설 보안 요원 200여 명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측은 그러나 LA 법 집행기관이 해당 지역 치안 유지와 무단 침입자 적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LA 지방검사 조지 게스코는 이를 반박하면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 가운데 유니언 퍼시픽이 피해자인 경우 2019년 78건에서 지난해 47건으로 줄었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들 사건 가운데 55%를 기소했고 불기소한 경우는 증거가 불충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LA 경찰도 유니언 퍼시픽이 2020년 보안요원 인력 규모를 줄였다며 경찰은 지난해 8월 이후 절도, 무단 침입 등 열차 관련 범죄로 120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 그리고 업체 측이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자체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연례 신규 가입을 비롯해 변경 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1일까지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의 우수 과학인재 유치를 위해서 STEM, 이 과학기술공학 수학 분야죠. STEM 분야의 유학생, 전문가들에게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STEM 분야 유학생과 전문가들이 보다 미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비자 규정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연방정부는 유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서 STEM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를 22개 추가합니다. 또 교환 방문 비자인 J1을 소지한 STEM 분야 학생들도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현행은 최장 18개월입니다. STEM 분야 전문가들에는 특기자를 위한 5원 비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고용주가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스폰서할 경우 이것이 미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했지만 STEM 분야 전문가의 경우는 이 절차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국경을 넘어 미입국하려다가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 국경에서는 인도 출신의 일가족 4명이 눈보라의 혹한 속에 국경을 넘다가 탈진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멕시코 쪽에서도 엄마와 함께 월경을 시도하던 한 소녀가 강에 빠져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일 캐나다 매니토바주 경찰이 미국과 국경을 맞댄 에머슨 평원지대에서 성인 남녀와 갓난아기 10대 소년까지 모두 4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남녀와 아기가 한 장소에서 발견됐고 멀지 않은 곳에서 소년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캐나다 경찰은 이들이 미입국을 시도하다가 일행과 떨어진 채 한파 속에서 어둠 속 벌판을 밤새워 걷다가 탈진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엄마와 함께 미국에 오려던 베네수엘라의 7살 여자아이가 텍사스주에서 이 리오그랜드 강을 건너던 도중에 물살에 휩쓸려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패창갈 리조트가 2월 설날을 맞이해 이지플레이 현금 추첨 행운의 빨간 봉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클럽 회원들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과 18일 총 10만 달러를 이지플레이와 현금으로 증정하고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 슬롯이나 테이블 게임을 통해서 응모권을 모으면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외에도 다양한 공연이 설 기간 동안에 제공된다고 패창갈 리조트 측은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굿핸즈 파운데이션이 29일 토요일부터 오는 4월 16일 역시 토요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4곳에서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비대면 드랍오프 서비스입니다. 이 납세자가 세금 보고 서류를 갖고 와서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세금 보고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7일이나 10일 후 세금 보고 서류를 다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다라는 걸 어제 또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손에 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정말 스포츠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사실 비슷한 운동을 한 저인데도 훅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방송을 계기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램스 경기 보면서요. 이렇게 경기가 각본 없는 그런 시나리오, 그냥 정말로 드라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제 두 경기 그리고 토요일 날 두 경기가 벌어졌는데 전부 다 3점 차, 거의 3점 차, 3경기가 3점 차로 끝났어요. 근데 램스도 어저께 3점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뒤집기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땀을 쥐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경기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30대 27로 눌렀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3점 차는 많이 이겼는데 3점 차에 맞자 두고 한골 차이다. 그래서 정말로 램스가 탐파베이 버카니스를 초반에 1쿼터, 2쿼터에는 10점, 10점 내면서 쉽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4쿼터에서 타치다운 2개 내주면서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3점을 뺏으면서 결국은 일단 컨퍼런스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하필이면 또 결승전 상대가 또 이래서 라이벌 하나 봐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는 야구에서 가을 깡패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풋볼에서는 겨울 깡패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사실은 초반에 정규 시즌에서는 도저히 6위였기 때문에 1위의 그 팀을 그린베이 패커스를 깰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린베이 패커스를 적지에 가서 그것도 13대 10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를 보니까 정말로 이건 아이스하키를 하는가 아닌가 할 정도로 추웠고 선수들은 그렇다 치고 정말 꽉 찬 관중들이 추워가지고 엄청난 그런 눈 내는 속에서도 샌프란시스코가 정말로 정신력으로 승리를 하면서 13대 10으로 이기면서 30일 돌아오는 일요일 날 3시 30분에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지금 컨퍼런스 결승전을 갖게 됐는데 이 소파이 스타디움 주변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땅값이 무지무지하게 올랐다고 그래요. 땅값이 오르고 이 소파이 스타디움 있는 잉글로드 그쪽이 옛날부터 그렇게 땅값이 비싼 지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배째라예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홈경기 또 열렸죠. 근데다가 두 팀 그러니까 램스도 그렇고 두 팀이 여기서 지금 홈경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이나 주로 일요일이면은 정말로 그 근처 식당이라든가 이 호텔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사갈 걸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샌프란시스코와 야구에서 라이벌인데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와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30일 4시 30분에 폭스에서 중계방송한다니까 NFC 챔피언십,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일단 두 경기의 경기가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경기 LA 램스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들도 주로 전문가 예상을 뒤엎는 경기가 많이 나왔어요. 모두 다 박빙이었죠? 그렇습니다. 4위가 1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4위가 1위를 눌렀고 그 다음에 4위가 2위.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베이 패커스 말씀을 드렸고 벵갈스가 타이탄스를 19대 16으로 누르면서 역시 컨퍼런스 결승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4위가 1위를 깼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박빙의 승부가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경기가 3점 차이로 승패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주로 필드골로 결판이 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NFC가 NFL 그러니까 풋볼 선수 중에 한국 선수가 하나 있잖아요. 아틀란타 팔컨스의 구영애라는 그런 키커가 있는데 키커라는 그런 포지션이 선수 중에 가장 적은 그런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이 좀 어찌 보면은 가장 소외된 선수인데도 일단 이렇게 중요한 경우에 3점 그 필드 골이 이렇게 중요한데 구영애 선수가 지난 시즌에 97%의 킥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돈도 좀 넉넉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내년에는 구영애 선수도 좀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와일드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간 테네시 타이탄스와 그린베이 패커스가 모두 패하는 이변이 토요일에 연출이 됐고 어제 일요일에는 또 LA 램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LA 어제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마지막에 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캔자스시티 칩스와 이 버팔로 빌스 간의 경기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면서 이번 플레이오프 흥행 제대로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박빙의 승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전 사실 아직도 지금 흥분 상태를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게 많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다가 4경기가 전부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대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컨퍼런스 결승전은 말할 것도 없고 슈퍼볼은 당연히 대박인데 아무튼 지금 LA가 풋볼 열기에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전국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그린베이와 템파베이가 빠져서 좀 NFL 사목은 김 좀 빠졌겠어요. 자, 마지막 이제 골프 소식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골프 소식은 이제 여자는 웃고 남자는 그저 그런 흥명작이었는데 네. LPGA 개막전 플로리다주 레이크로나 컨트리 클럽에서 사실 하와이에서 시작해서 캘리포니아로 와서 이렇게 플로리다로 가는 게 보통 그런 어떤 추세였는데 이젠 코로나 덕분에 여러 가지 패턴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개막전이 플로리다주 레이크로나 컨트리 클럽에서 어제 막 열었는데 재미동포죠. 다니엘 강이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는 2개로 막으면서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캐나다의 브룩 핸더슨을 3타차로 따돌리고 2002년 멋진 시작을 했습니다. 데니엘 강 선수를 짚어보니까 2017년에요. KPMG 우먼스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올린 뒤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계속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5승을 기록했었는데 어제 우승으로 6승. 그래서 비록 한국 국적 선수는 아니지만 같은 한인으로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대했던 박인빈 공동 8위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는 4라운드 부진으로 공동 7위에 이렇게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과연 금년에 한국 선수들이 몇 승이나 올릴지가 오히려 지금 관심이 되고 있고요. PGA 투어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 작년도에 김시우가 우승을 했죠. 그래서 2연패를 노렸습니다만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공동 11위. 동반 출전한 임성재도 역시 16언더파 272타로 김시우와 함께 공동 11위로 무난한 마무리를 했고 금년대 우승을 향해 가고 있고요. 한 가지 그냥 좋은 소식 더 축구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랑스 보르도 팀에서 황의조 선수가 어제 스트라스부르스전에서요 3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프랑스 리그 대단했죠. 정말 저도 하이라이트를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한인으로서는 최고 많은 골을 기록을 했다. 그러나 아쉽지만은 이번 돌아오는 레바논전에는 해외파가 거의 없이 치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문제가 레바논이 이번에 갑자기 관중을 넣겠다고 그래요. 관중 없애오겠다 했는데 그 동네를 들여다보니까 레바논이 지금 조 4위예요. 그래서 3위가 되면은 일단 다른 그런 방법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기 때문에 유관중으로 치른다 해서 지금 걱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슬란드와 몰도바전에서 큰 차이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레바논전에서도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다양하고 많은 스포츠 소식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